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새로운 단원에 또 들어왔습니다. 6단원. 조선사회가 이제 그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급변하기 시작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배워볼 거예요. 붕당정치라고 하지요. 붕당정치의 전개와 탕평정치. 이 붕당정치가 너무 세지니까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탕평정치를 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 만화 설명으로 아주 재미있게 붕당이 다투게 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고요. 자, 붕당 정치가 변화하다 봅시다. 인조 반정 이후에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지요. 서인이 집권을 하게 돼요. 붕당 정치의 전개. 인조가 즉위하면서 인조 반정을 인조가 누구와 함께 했냐면 서인과 함께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인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부 난민이 연합하여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양상이야. 그래서 그거를 본격적인 붕당 정치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처음에 붕당은 서로 학문을 인정하면서 견제하기도 하는 아주 바람직한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자,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를 비판하면서 야 니네는 붕당을 나눠서 싸웠잖아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낮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붕당이라는 게 나중에 변질이 되지만 한 당이 집권을 하면은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으면 그건 독재지요. 그래서 우리 민주정치로 굉장히 유명한 아주 체계적으로 세워놓은 나라를 영국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영국에도 토리당, 휘그당 이렇게 나눠가지고 끊임없이 견제하면서 정치를 이끌어왔어요. 자, 두 세력은 중요한 정책을 만들거나 실행할 때 많은 토론을 벌였고요. 그래서 여론을 이끌고 이것을 중요시하면서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는 처음에는 굉장히 건전하게 이렇게 붕당 정치를 이끌어갔어요. 자, 그런데 얘가 변질이 되는 거지요. 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원래 나라의 정책을 의정부가 결정하고 육조에서 그 행정을 일을 하는 거였잖아. 자,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야. 임진왜란, 정유재란, 또 병자호란, 정묘호란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 시에 국방 문제로 비변사라는 임시행정기구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중종 초에 국방 문제를 협의하는 임시기구야. 얘는 국방이 튼튼해지면 없어지는 건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는 얘를 없앴다가 다시 또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은 불안한 거지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주요한 국정을 관장하는, 그래서 임진왜란 길었잖아. 7년이라는 전쟁 동안에 왕은 뭐 피난 가 있고 막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나라의 국정을 비변사라는 얘가 담당을 하는 거야. 정상은 아니지. 이렇게 나라가 비정상으로 가면은 좀 혼란하거나 좀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원래 있었던 애들의 기능이 약화되고 비변사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국방 문제만 논의해야 되는데 여기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여서 결정을 해. 그리고 3사의 언론기관이 더욱 강화가 되는 거야. 3사는 사림이 등용되는, 그치요? 그래서 이 3사를 휘어잡는 애가 이기는 거지. 그래서 이 3사를 휘어잡는 주요한 직책이 2호 예병형 공에서 2조가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인사권 3사의 인사권을 담당하던 직책이 2조 전랑이라는 직책이야. 그래서 서로 각 당에서 2조 전랑 하나만 딱 거기다가 우리 사람을 꼽아 놓으면은 3사의 모든 왕한테 간언하고 충언하고 왕 옆에서 계속 왕하고 같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3사의 언론기관 아주 중요한 기능을 우리 당 사람들로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주도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서 각 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모습 비정상이 되는 거지. 비정상, 그치요. 자, 그래서 비변사 등록으로 본 비변사라는 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비변사 등록은 비변사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기록한 책이에요.
군사 문제, 원래 군사 문제만 해야 되는데 지방 통치, 주요 관직의 인사 문제, 치안 문제 막강하지. 그러니까는 얘가 비정상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 원래의 서로 견제하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 변질, 썩었단 말이지요. 자, 썩기 시작해요. 어떻게 썩냐? 두 차례의 현종 때, 두 차례의 예속 논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자, 효종과 효종비가 죽자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 다시 말해서 나는 결혼을 해서 이제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나이 많은 남편하고 결혼을 한 거야. 많은 남편이 죽었어, 인조가. 그리고 나서 아들이 효종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나이 차이가 안 나죠, 거의. 자, 그런데 이 효종이 또 죽었어. 새엄마보다. 그래서 새엄마가 이 아들이 죽었으니까는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효종이가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 그런데 이 조선이란 나라는 유교적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하고 마치와 둘째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는데 효종이 죽으니까는 이 자의대비가 원래 맏아들, 왕이 된 맏아들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 3년이야. 근데 얘는 차남이잖아, 차남. 그러니까 1년만 입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남인하고 서인하고 막 싸우는 거야. 남인은 아니다. 저기 기의 예송이라고 하죠. 첫 번째 예송을 3년 입어야 된다. 왜냐면은 왕이지 않냐. 왕은 맏아들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이니까 3년 입어야 된다 했더니 서인이 웃기지 마라. 차남이다. 그래서 1년 입어야 된다. 근데 처음에는 서인 쪽 손을 들어줬어요. 아직 현종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잘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대세에 밀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현종 때 두 차례의 예속 논쟁이 일어나. 그런데 현종 때 이제 아버지, 엄마, 효종의 비가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대비한테는 며느리지, 며느리. 근데 그때 또 예속 논쟁이 일어난 거야. 이걸 갑인 예송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남이는 저기 왕비가 죽었으니까 1년 입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거는 첫 번째 며느리가 아니라 두 번째 며느리부터는 9개월만 입어도 된다. 이게 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종이 어느 정도 크고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는 여기에다 편을 들어주겠지. 왜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둘째지만, 응? 왕이지 않냐. 이거는 둘째 왕자인 효종에 대한 정통성 문제인 거야. 그리고 이제 내 아버지의 정통성 문제니까는 이제 현종이 확 달려들었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 예송 논쟁에서는 서인이 승리하였지만 두 번째 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하면서 전국을 주도해요. 근데 이때는 아직은 그냥 이론적인 차이야. 그래서 예속 논쟁이 이론적인 차이로 굉장히 치열하게 이거를 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야, 이거 아줌마 옷 색깔 옷 몇 년 입는 거에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힘들었냐.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당시에는 이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왕의 정통성 문제까지 관여된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논리였다고 판단하는 게 더 옳다고 봐야겠지요. 자, 그런데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는 나라, 국민의 뭐 먹을거리라든지 국민의 실생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싸워야 되는데 이거 좀 딱하긴 하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숙종이 즉위하면서 한쪽 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나머지 당이 완전 숙청이 되는 거야. 완전 막 죽음을 당하고 유배당하고 막 귀양 가고 막 이래. 그래서 나라가 한쪽 당이 정권을 잡으면 환국이라고 하지. 예속 논쟁하고는 논쟁 정도가 아니라 환국. 환은 우리 환장한다고 들어봤었잖아요. 환국은 뒤집힌다는 거야. 나라가 전국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었다. 이렇게 뒤집었다. 또 숙종이 이거를 좀 많이 이용을 해 먹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숙종이 즉위한 이후에 여러 차례의 환국이 발생을 하면서 이 하나의 붕당이 정권을 잡고 그러면 상대 붕당이 보복을 하는 거야. 아주 가혹하게. 자, 그래서 환국으로 전국을 주도하는 붕당이 자주 바뀌면서 붕당 정치가 급격하게 변질이 돼요. 첫 번째 경신왕국은 숙종이 19살 때인가 왕이 올랐는데 좀 젊은 왕이었었는데 숙종은
되게 이상한 게 세자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서는 그 정통성 문제가 항상 이 왕자들한테는 있었는데 숙종은 내가 세자야. 그리고 정통성 문제가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왕위를 딱 계승한 그런 왕이야. 그래서 숙종은 발언권이 굉장히 셌어요. 그런데 이 예속 논쟁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고 있었잖아. 근데 이 남인이 왕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왕실에서 쓰는 그 비 가릴 때 쓰는 큰 천막 있잖아. 기름 먹인 그 천막을 맘대로 자기네 집 잔칫날에 가져갔다가 썼어. 그랬더니 숙종이 대노한 거야. 이런 남인들 이런 왕을 어떻게 보고. 그래서 경신왕국 첫 번째는 남인이 다 숙청이 되고 서인이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서인 쪽에서 누구를 들여보내냐면은 왕비로 와 서인 집안에 아주 좋은 규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인현왕후를 딱 들여보낸 거야. 근데 인현왕후가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좀 괜찮고 그런데 이제 좀 인물이 조금 많이 빠지나 봐요. 그러면서 숙종이 이제 젊은 혈기에 연상의 여인과 사랑에 빠진 거야. 그래서 그 여인하고 남인 세력이 집권 세력이 이제 황국으로 세력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남인 세력에서 이 희빈 장씨의 편을 들면서 희빈 장씨를 푸시해가지고서는 중전 마마로 올리고 그 서인 계열의 인현왕후가 폐비가 된 거야. 폐비 민씨가 됐겠지요. 자, 그런데 나중에 숙종이 이제 또 이제 희빈 장씨로부터의 마음이 좀 멀어지면서 인현왕후를 복귀하게 돼. 그러면서 서인이 정권을 잡고 그 장희빈이 사약을 받게 되면서 갑술 황국 남인 세력이 완전히 끝나게 되네. 그래서 나라가 왕이 어떤 여자를 사랑하냐에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뒤집혔다 그랬지요. 이것도 참 정상은 아니지요. 자, 그래서 경신왕국으로 집권하게 된 서인은 남인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서 노론과 소론으로 남인 세력을 싹 다 없애버려야 된다. 아주 강경파인 노론과 아니다. 저기 남인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은 살려둬야 한다. 이런 소론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자, 그렇지만 이거는 왕권 자체의 기반이 매우 약화되는 그치 맨날 쌈질만 하니까 그래서 숙종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탕평론을 제기를 했어. 되게 아이러니한 게 본인이 이거를 그 붕당을 좀 조장을 한 면이 없잖아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거를 나중에는 탕평론을 제기하면서 탕탕 평평 모든 붕당을 이렇게 탕평을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았어. 그래서 요거를 아들이 탁 받아가지고 영조와 또 영조의 손자가 탁 받아서 정조가 탕평 정치를 잘 이끌게 되는 아주 여기엔 에피소드가 많은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에만 나오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탕평 정치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를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